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마이크를 이렇게 해야 소리가 잘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네, 웃기게 됐지만 이렇게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동영상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해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그분의 질문이셨고, 달리 말하면 내가 만약에 성범죄 피해자의 가해자다. 그런 경우 합의금을 제가 얼마나 줘야 할까요? 에 대한 답일 수도 있어요. 많이들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피해면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됐으면 몇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제가 그동안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 관련 사건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네, 정해진 금액은 없다는 거는 왜 정해진 금액이 없냐? 피해 정도도 다르죠. 왜냐면 그 피해자가 아이일 때도 있고 어른일 때도 있고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일 때도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터치일 때도 있고 유사 강간 행위나 아예 강간 또 오랫동안 그렇게 피해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을 그렇게 한 경우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게 죄질이 제일 나쁘고 어떤 게 죄질이 그나마 덜 나쁘고 이런 걸 따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해자,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과의 관계도 어떤 경우에 이제 가족인 경우도 있고 알던 사람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만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들 되게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로서 내가 얼마를 달라고 해야지 이게 적절한 건지 다들 고민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우선은 말하고 싶은 만큼 말할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보통 다 1,000만 원인데 내가 5,000만 원을 불렀다. 그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해자 쪽에 해당하는 그 잘못한 사람 쪽에서는 합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고 만약에 건실한 가장이던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던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정상 참작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감옥을 갈 경우에 그런 죄들도 감옥을 가지 않고 집행유예라고 해서 그냥 풀려날 수도 있고 벌금을 받는다든지 그 형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깎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선 되게 합의를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는 건 용서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합의라는 건 일정 돈을 받거나 어떤 경우엔 돈을 안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경우들도 가끔 있지만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받고 그 대신 앞으로 더 이상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 최대한 약한 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이제 판사님에게 말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가 합의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 피의자, 그 가해자 쪽에서는 되게 합의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피해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위치죠. 내가 합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상대방 운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엄청 액수를 많이 부를 수 있냐? 문제는 그 잘못한 사람이 그 돈을 낼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갚아주고 용서를 빌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차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피해자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긴 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받고 합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그거 조금 받느니 합의 안 하고 그냥 한 푼도 차라리 못 받아도 그냥 합의하지 않겠다.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해자 쪽에 해당하는 피의자, 피고인은 그럼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 처음에 우선
합의를 하려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서 그 다음에 합의를 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인정은 안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 먹고 실수로 그런 거지 뭐 너도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뭐 그렇게 꼭 잘못했다라고 볼 순 없다라는 입장에 서서 대신 합의하자라고 하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합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고인, 피의자,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하고 싶으시면 내가 우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 인정한다는 우선 전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겠구나. 네. 그래서 입장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뭐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내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난 죄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합의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자꾸 그런 증거들이 계속 보이면 보일수록 본인한테 그 다음부터는 불리해지는 거죠. 왜냐면 잘못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용서를 빌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재판에서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보기에 좋은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할지 되게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완전한 답은 안 된 것 같아요.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불러보세요. 주변에 물어보셔도 되고,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몇백만 원도 너무 큰 돈이어서 어차피 나는 그 정도도 감당 못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워낙에 돈이 많아서 이 정도 금액이라도 나는 내고 충분히 합의만 된다면 난 충분히 지불하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죄의 경중도 봐야 되고, 피의자, 피고인,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자력도 보셔야 되고, 본인이 얼마 정도는 받아야 마음이 좀 풀릴 수 있을지, 네, 가족들이 그동안 입은 상처나 뭐 고통이나 그런 정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합의를 해야 하는 시기는 따로 없어요. 어떤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쪽 그 재판 받는 가해자 쪽 가족이 전화해서 빨리 합의해라, 안 하면 너 한 푼도 못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찰 단계부터 경찰에 뭐 신고만 하고 왔는데도 막 합의하자 그러거나, 우선 합의를 그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빨리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왜냐면 정상 참작이 되는 자료니까요. 근데 피해자 쪽에서는 반드시 막 오늘 당장 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기 전날까지만이라도 합의가 되면 그게 다 참작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반성하고 합의가 되면 더 좋겠지만 마지막이라도 정말 끝에까지라도 가서라도 합의가 되면 다 그거가 이제 양형에 참작이 돼요. 어떤 형을 줄지에 다 참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하신 쪽에서도 합의가 안 되니까, 처음에 합의 못했으니까 난 포기한다,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끝까지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합의를 끝까지 해서 받아내시면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도 끝으로 갈수록 내가 합의해주면 나한테 불리해지나? 별로 그렇지 않아요. 네, 언제든 본인이 원하시는 때에 합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합의할 기회는 사실 있어요.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합의를 안 해서 큰일 났나? 아니에요. 네, 판결 선고 날 때까지, 그리고 1심에서 다 끝나고 2심이 만약에 넘어가면 2심까지도 합의하시면 다 그게 참작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서두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댓글 남겨주신 분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나 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